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여행시간의 두치입니다. 자, 이번에는 관광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여행과 관광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큰 개념일까요? 라고 했을 때 자,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. 자, 그러면 관광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행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 여행은요, 한자어인데요. 나그네 려자의 갈행,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? 나그네가 이동한다라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다. 그리고 여행의 본질적인 이동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행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이 여행이라는 건요, 영어로는 trave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출발의 원점에서 돌아올 예정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교통수단에 의존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. 그러니까 즉 그냥 이동하는 행위입니다. 이동하는 행위. 그래서 관광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. 무엇이냐? 관광과는 다르게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에 관계없이 행하여진다라는 겁니다. 즉 무슨 말이냐? 관광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. 관광의 구성 요소 5단계를 우리는 배웠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시성, 소비성, 체제성, 일탈성, 예, 이런 것들, 그다음에 회기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관광은 본질적으로 여행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행은 단순히 그냥 이동한다라는 거거든요. 목적지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여행이에요. 그래서 이 관광보다는 여행이 조금 더 큰 상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사전적 용어의 정의를 좀 보면요. 그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비일상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여행은요, 일상생활과 관련 없이 정주지를 이탈해서 다시 정주지로 돌아오는 모든 체험 과정의 총체라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다 조건이 있습니다. 여행의 조건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.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났다가 그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면은 그건 여행일까요? 아닙니다. 그거는 이주, 이민, 이사인 겁니다. 그래서 여행은 내가 살고 있던 곳을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체험 과정의 총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그 관광과는 또 다른 건 뭐냐면요. 위락적인 목적, 그러니까 즐거움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여행이라는 점,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관광의 개념보다는 여행의 개념이 조금 더 포괄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관광과 비슷한 유사한 개념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 여가입니다. 여가. 자, 여가. 자기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량 시간을 의미를 하고요.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과 여가를 동일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라틴어 리세레에서 파생된 것으로 허락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1. 생활의 필수 요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락되다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고요. 프랑스의 여가 사회학자인 듀마즈디에르라는 사람이 이 여가는요, 개인의 노동과 가족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휴식, 기분 전환, 지식의 확대, 자발적 사회 참여, 자유로운 창조력 함량 등을 위한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레크레이션과 관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레저를 좀 살펴볼게요. 레저, 여러분들 레저 활동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? 예, 레저. 레저라는 뜻이 인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, 즉 본질적인 개념이 있고 또 소극적인 개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? 하루 24시간 생활 시간에서 수면 시간, 구속 시간, 그래서 뭐 가사 시간, 사회생활, 뭐 직장 생활 아니면 뭐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다음에 통학하는 시간, 그다음에 뭐 통근 시간 이런 거, 그다음에 생리적 필요, 뭐 화장실 가는 시간, 그다음에
필요한 심신 회복 시간을 제외한 자유롭게 온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,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, 자유재량 시간이라는 거죠.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 뭐라 그럴까요, 생활 일과표인가요? 생활표인가요? 생활일기표? 뭐 이런 거 동그라미 그려갖고 혹시 그 작성해 보신 적 있나요? 자유시간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이 레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욕구 충족 실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심신의 활성화 상태. 그래서 이거는 활동 개념은 적극적인 개념이 있고 또 소극적인 개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왜 레저 활동 합시다라고 하면은 되게 좀 거창하게 생각을 하잖아요. 뭐 레저 활동하는 거 있니? 라고 했을 때 난 없는데, 에이 뭐 없어. 근데 레저라는 거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스키를 타야 된다, 뭐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? 뭐 암벽 등반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것들을 레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레저 활동이고요. 배드민턴을 쳐도 레저 활동이에요. 즉 레저라는 뭐냐? 오로지 내가 24시간 안에 나만 쓸 수 있는 그 자유재량 시간 있잖아요. 자유시간. 그게 바로 레저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현대 사회와 레저의 개념, 그러니까 그 레저 활동이 그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근로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학업 시간도 단축이 되면서 자유재량, 그러니까 자유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런 것들을 네 가지의 변화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정치 경제적 변화, 사회 문화적 변화,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, 레저 형태의 변화, 이 네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입니다. 정치 경제적 변화에 의한 레저 활동의 증가인데요. 일단 삶의 질의 향상과 실현이 됐습니다. 그리고 고도의 산업 기술이 혁신이 되면서 잉여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정보화의 변화, 국제화의 진전, 그 다음에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이 있을 수 있고요. 자, 사회문화적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.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가 됐고 인간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자유시간이 늘어났고 또 중요한 게 있죠.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자유시간이 늘어났다.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실업 증가와 조기 퇴직으로 인한 우리 아버님 세대들의 그 자유시간이 또 늘어났죠. 그 다음에 핵가족 제도의 심화, 뭐 단독 또는 뭐 독신 세대 증가, 비혼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. 예, 그런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. 뭐 욜로라든지 플렉스 한다고 하죠.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됐고요. 교육 수준이 향상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자기개발 활동이 추구가 되고 의식 구조가 변화가 됐다. 그리고 레저 의식의 변화도 꼽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레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됐죠. 예전에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레저 활동한다라고 하면은 겨울철에 스키 타는 거. 예, 이거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거든요. 그리고 골프 치는 거. 물론 지금도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지만 진입장벽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 레저 그 양적, 질적, 내용적 레저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가 됐죠. 그래서 여름에 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 래프팅이라든지 그리고 수상 스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캠핑도 레저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레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예. 아무튼 뭐 그런 것들. 그다음에 자연 탐방 위주에서 휴양, 스포츠, 체험 관광이 증가가 됐다. 그래서 이런 레저 형태의 변화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레저를 다양하게 그리고 증가를 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, 또 다른 또 그 유사 개념은요, 레크레이션입니다, 여러분들. 레크레이션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레크레이션은요, 라틴어로 레크레티오와 레크레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. 그 리크레이션, 그러니까 개조, 재현, 재창조 등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레크레이션이라는 거는요, 휴양, 보양, 그 중에서 기분 전환의 그런 개념이 굉장히 좀 큽니다. 폭넓은 범위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분이 업되고 재창조한다. 그래서 기분 전환,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것들, 형사적 그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레저 시간 동안에 자신의 몸과 마음의 기분 전환, 예, 재창조를 얻기 위해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, 글쎄요, 그 학교에서 레크레이션 하는 게 과연 내가 자유에 의해서 하는 건가? 예,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, 예. 아무튼, 이 레크레이션은요,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는 그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또 플레이가 있죠. 놀이.
이 그 어원은요, 그 라틴어와 독일어에서 유래가 됐고요. 그리스에서는 어린이, 그 다음에 놀이 단어의 어원이 동일합니다. 그래서 진지하지 않고 본능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을 뜻합니다. 용어상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. 보통 어린이들에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비교적 조지성이 약하고 내용이 좀 단조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, 형사학적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. 이 놀이라는 게 그렇죠, 여러분들. 뭐 아이들이 놀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? 예, 그래서 특별한 목적 의식이 없고, 그 다음에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고, 생존 문제와 관련성이 없습니다. 그리고 강제성이 없죠. 아이들한테 야 놀자라고 하는데, 아니다. 난 놀기 싫은데 어렸을 때 친구가 나 손 붙잡고 놀러 간 적은 있긴 하지만, 아무튼 예, 우리가 뭐 저의 개인적인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, 자, 이 놀이라는 형사학 정의를 보면요, 강제성이 없고 흥미나 호기심에 자유롭게 표현이 되는 인간의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놀이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며 자아충족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플레이, 그러니까 놀이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, 내재적인 보상, 그러니까 자발성, 즐거움, 집중 및 몰입, 자아 표현 수단, 현실 도피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게임입니다. 자, 이 게임은요, 하나의 경쟁이며 규칙, 그 다음 두 사람 사이에 또는 상대 팀 간의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. 이 그 게임은요, 독일어의 이제 가만에서 유래한 기쁨의 뜻입니다. 게임은 고도의 구조적, 그다음 조직적, 그다음 규칙적인 내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경쟁적 갈등 상황까지 내포가 될 수 있죠. 왜냐면은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있죠, 게임은. 네, 이긴 사람,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는 겁니다. 이런 게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포츠가 있습니다. 그 스포츠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, 여러분들. 뭐 육체적, 정신적 피로를 가지고 가버린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라틴어의 파생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스포츠에는 건강 스포츠가 있고, 그 다음에 유의 스포츠가 있고, 능력 스포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관광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은, 이 관광이라는 형상과 이 종횡으로 연관되어서 서로 간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면 관광이나 놀이나 뭐 레크레이션이나 레저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명확하게 관광은 관광, 뭐 레저는 레저 이렇게 나누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. 이 관광과 유사 개념 그 사이에는요, 공통성과 상위성, 그러니까 다른 점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여가, 이 레저라는 개념은 이 레저라는 인적 개념 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다의적이며 강한 시각적 개념을 또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관광, 그 다음에 위락, 뭐 놀이, 스포츠는 여가 내에서 이루어지는, 즉 여가에 포함되는 활동적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가라는 게 조금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관광, 위락, 놀이, 스포츠를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여가, 레저다라고 보시면 아니, 볼 수도 있지 않을까, 다른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그 여행, 투어, 관광과 비슷한 그 영어 단어예요. 그래서 투어, 트립, 뭐 시사이싱, 저니, 이스커션, 뭐 보야지, 익스펜디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개념들은 틀립니다. 그래서 관광 여행, 뭐 트립은 비교적 짧은 여행, 뭐 저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장기간 육로 여행, 뭐 이런 것들이 좀 뜻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